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추석 차례상 비용이 8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가 평균 31만 6천 원, 전통시장은 23만 원으로 전통시장이 8만 6천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사과와 배 가격은 지난주보다 3% 상승했지만 정부가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가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오는 26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교통과 시설 안전 등 분야별로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4일 주암댐 주변 고립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수송에 나선다며 해당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순천 서남사.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진귀한 문화재가 보관돼 있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풍경 일품인 무지개 모양의 승선교는 산사를 찾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서남사는 연휴를 맞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추석 전날과 당일 무료 개방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정원 갈대축제가 열립니다. 추석 당일과 다음 날에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가 열리고 밤 9시부터 진행되는 야간 개장 때는 공포체험과 레트로 디스코 퍼레이드 등 이색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꼽은 이달의 추천 관광지 광양 서천 둘레길을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서천변 곳곳에는 알록달록 피어난 코스모스와 백일홍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여수 지역 곳곳에서는 윷놀이와 차례 지내기 등 세시풍속놀이와 버스킹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추석 당일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날씨는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은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특별 교통 관리를 실시합니다.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고속도로 주요 구간을 비롯해 공원 묘지와 전통시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교통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주정차 허용 지역에 인력을 배치해 정체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또 헬기를 이용한 도로 점검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파악해 이용객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이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관내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빈집 털이와 은행 주변 날치기 예방 교육을 하고 택배를 가장한 스미핑 피해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또 재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경찰을 배치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재래시장에 현대식 점포가 들어선 일명 봄장이 최근 개장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재래시장의 상생 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한가위 대목을 앞둔 고흥과역시장을 최우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앞둔 고흥의 재래시장. 비가 오는 바람에 인근에서 가장 크다는 건고추 시장도 서지 않고 사람도 많이 줄었지만 새벽부터 장터는 활력이 넘칩니다. 싱싱한 농산물과 수산물, 다양한 제수용품, 장옥 상인과 노점 상할 것 없이 대목장이 즐거운 표정들입니다. 1946년에 문을 연 재래시장인데 10여 년 전부터는 5일장이 열릴 때마다 자연스레 고추장이 서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색다른 시도가 새로운 관심거리입니다. 귀농인들이 현대식 점포를 차려 봄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도시 생활을 했던 주인들이라 업종도 다양하고 상가 내부도 이색적입니다. 커피점과 공방, 요리 스튜디오 등 재래시장에 적응해가는 현대식 상가들입니다.
여기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커피숍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과정은 어렵긴 했지만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너무 예쁜 거리가 됐고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현재 8명의 귀농인들이 봄장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고 가장 특색 있는 게 뭔가, 그다음에 이게 전통시장이 쇠퇴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한번 살려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된 게 뭔가를 찾아보는 도중에서 이 방안이 나왔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4년 동안 이 같은 재래시장의 정비와 환경 개선을 위해 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재래시장, 과역 봄장이 침체된 재래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남산공원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어제 남산공원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자 유치를 통해 관광형 랜드마크로 개발하자는 의견과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공원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연말까지 남산공원 개발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단에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난해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여순 사건 특별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안선망의 어구 개정 고시 요구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합법적인 어업에 종사하는 연안 어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연안선망 어민들의 인망형 어구 합법화는 절대 불가하며 앞으로 불법 변형 어구업법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안선망 어민들은 멸치 어획량이 감소해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지난 2010년부터 관계기관을 상대로 인망형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조업을 하다 보면 자연 혼획이 불가피하다는 기선권 현망의 주장에 대해서는 혼획을 인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정상은 올해 안에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과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목포에서 출발하는 대륙 횡단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서둘러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착공 시점을 연내로 못 바꾸면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 횡단철도인 TCR, 시베리아 횡단철도인 TSR과 연결돼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류 혁신뿐만 아니라 섬과 같은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어떤 거점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아마도 물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성장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을 포함한 U자형 철도망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도 대륙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란 장점을 살려 수산식품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해양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2025년으로 예정된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 완공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시가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맞춰 남북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회담으로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북한에 대량 매장된 자원을 토대로 한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조성과
습지와 정원을 활용한 생태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우선 현실성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교류에 나서겠다며 앞으로 시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발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일자리 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취업 성공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는 영암이나 칠곡, 보여 등지가 100m도 채 되지 않을 정도고요. 경기도 안산도 390m에 불과합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벌써 가을의 네 번째 절기인 추분이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오후 한때 중부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름이 많이 끼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안 곳곳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동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배편 이용해 귀경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다가 오늘 아침 시간 중에는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내내 깨끗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1도, 강릉은 16.4도, 대전 17.7도, 부산은 19.9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5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전주와 광주는 27도, 부산 역시 27도, 강릉은 2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추석 당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4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성묘길 아침 공기가 더욱더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후로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